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600여 건에 달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도로 위에서 타인과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질주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제보할 게 있어서요. 네. 저희 신랑이 성격 자체는 그런 게 아닌데 회사 생활도 잘하고 집에서도 아기하고도 잘 놀아주고 되게 자상한 신랑인데 꼭 운전만 하면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더라고요. 불안 대한민국에 SOS를 보낸 다급한 목소리. 남편의 난폭 운전 때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제보자. 도대체 제보자 남편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차에 올라탄 살해자 폭풍 후진을 선보이며 차를 빼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엄청난 괴문과 동시에 난폭 운전자답게 빛의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살해자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제작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돌아오는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아내분한테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난폭 운전을 좀 심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 다른 사람처럼 하는 건데? 본인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나요? 네. 그럼 혹시 제가 같이 한번 타봐도 될까요? 네. 과연 그의 운전 습관은 얼마나 난폭한 걸까요? 일단 시작부터 불안한데요.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습니다. 과속은 기본,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들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곳에서는 점점 속도를 올리더니 기어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신호등의 빨간불은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요. 아무렇지 않게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 또 직진. 달리는 내내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 제한 푯말도 난폭 운전자인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날이 평소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로 달린 거라는데요. 느리다는 그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120km. 대체 평소 그의 운전 속도는 얼마라는 말인지 아찔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하루에 한 4-5번 차에서 내려요. 열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좀 아줌마인데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막 차선을 바꾸면 제 앞으로 와요. 또 차선을 바꾸고 또 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창문 내리고 욕을 좀 하니까 이 아줌마가 차를 밀더라고요. 제 쪽으로 또 위협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 넘어가지고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뒤에서 파쳤죠. 그냥.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사고의 흔적들. 운전대만 잡으면 불타오른다는 이상한 승부욕의 결과입니다. 한 6-7대 정도 바꿨어요. 이게 한 8대, 7대쯤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시네요. 네. 사고 나서 폐차시킨 것도 있어가지고.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차 안에 가족 사진까지 뒀지만 이상하게도 운전대만 잡으면 가족 사진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기 사진도 붙여놓고 웬만하면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그래요. 도대체 왜 난폭 운전을 하는 건지 대한민국 난폭 운전자들의 행동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 상담 전문가 양소영 원장을 찾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살해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분은 충동 통제 장애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유형으로 간헐성 폭발성 장애로 좀 보여져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떤 권위 의식이라든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런 좀 불편감들, 이 자리에서 조금 해결하고 싶어하는, 조금 대리만족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네요. 제한 속도를 넘는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연일 사고를 몰고 다니는 난폭 운전자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칫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섭고도 아찔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5,000명 이상, 2시간에 1명씩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운전 일지 혹은 분노 일지를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먼저 적으시고요. 그 상황에 대한 내 감정, 그때 내가 행동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을 거는 대안. 그때 우리 아이 사진을 봤으면 사탕을 문다든지 순간 내 화나는 마음들을 좀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좀 깨달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대안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시행된 운전면허 간소화 역시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사고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었는데요. 간소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내 기능시험 항목이 11중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됐고요. 총 25시간의 의무 교육 시간은 총 8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루 최대 교육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면허를 따는 데 드는 시간도 이틀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이후 초보 운전자들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여럿 발생하면서 초보 운전자들은 느리게 달리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의 무리한 질주 본능, 좁은 골목길부터 넓은 도로 위까지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며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지면서 그만큼 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간소화가 시행된 2011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면허 취득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건수 역시 같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를 판치는 수많은 무법자 중 단연 최고는 음주운전자. 아직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모르고 겁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새벽 4시에 벌여진 음주 단속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늦게까지 술자를 갖고 있다가 새벽 시간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은 경향이고, 사고가 많은 시간대를 분석해서 주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남성이 단속됐는데요. 제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던 찰나 이어서 또 다른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는데요. 비교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시작 불과 5분 만에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는데요. 0.05 미만이면 0.05보다 적게 나오면은 훈방 조치해드릴 거예요. 바로 귀가치 시켜드릴 거고요. 0.05가 나오면은 0.05부터 0.1까지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거예요. 0.1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하는 그런 처벌을 할 거고요. 아셨죠? 보세요. 조금만 더 잡니다. 예, 됐어요. 034니까 좀 아까 대로 0.05 미만이니까 제가 오늘 단속은 하진 않겠어요. 근데 0.03차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니까 저희들이 대리를 부르세요. 대리를 불러서 가세요. 아셨죠? 단속 시작과 동시에 적발됐던 남성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경찰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끝까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해요. 음주 측정 거부라는 것은 바로 형사 입건할 거예요. 형사 입건하면 스미 음주 이렇게 부른 것보다는 훨씬 더 가중되게 처벌이 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실 때 제대로 좀 불러주세요. 보세요. 그렇죠. 좀만 더. 읽어보세요. 080, 그죠? 0.080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무현재 도로교통 제424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저희들이 3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저희가 고지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그 시간대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30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때 음주 단속을 피해서 옆 건물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차량 한 대. 하지만 매의 눈으로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돌려 도망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조금은 방심했던 운전자. 도망에 실패하고 체념한 듯 음주 측정을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보세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097, 그죠? 0.097. 자, 선생님은 자, 선생님은 현재 도로법 제44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날 1시간 동안 총 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무단 횡단. 이 역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인데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대한민국. 전체 평균 1.4명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결과입니다. 경기도의 한 번화가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멀고 중간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짧지도 않은 6차선 도로인데요. 언뜻 봐도 정말 위험해 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일지 30분 동안 제작진이 직접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24명의 많은 사람들이 차가 많은 도로 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습니다. 저기보다 여기가 제가 가는 길이랑 더 가깝고 지금 차도 안 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깊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빨리 가야지.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연간 1,500명의 무단 횡단 사망자를 낳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목숨을 담보로 둔 채 단순히 편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생각 없는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로 시작돼 국민들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버린 안전 불감증. 나 하나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